이 멜로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맞아요. 끝없이 펼쳐진 시베리아 설원을 배경으로 한 애절한 사랑 이야기, 바로 닥터 지바고의 테마곡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이 아름다운 선율 뒤에 사실은 어떤 깊고 또 위험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음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실은 거대한 제국에 맞섰던 한 예술가의 목숨을 건 저항의 상징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우리가 아는 닥터 지바고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죠. 라라의 테마입니다. 이 곡은 1965년에 프랑스 출신 작곡가 모리스 자르가 동명의 영화 닥터 지바고를 위해서 만든 곡이에요.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시작했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죠. 나중에는 가사를 붙여서 Somewhere My Love라는 노래로도 나왔는데 이것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 불멸의 멜로디가 탄생하게 된 데에는 아주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작곡가 모리스 자르가 곡이 잘 안 풀려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데이비드 린 감독이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해요. 이 곡에 다 있고 그냥 여자친구랑 산에나 올라가. 그리고 오직 그녀만을 위한 곡을 한번 써봐. 바로 그 결과물이 우리가 아는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영화 음악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음악은 당연히 위대한 영화에서 나왔겠죠. 바로 데이비드 린 감독이 만든 할리우드의 거대한 서사시, 닥터 지바고입니다. 1965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사이자 시인이었던 유리 지바고와 그의 운명적인 사랑 라라의 비극적인 로맨스를 그렸습니다. 정말 오마 샤리프와 줄리 크리스티의 연기는 그야말로 전설이 됐고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했죠. 흥행만 한 게 아니에요. 무려 아카데미상을 5개 부문이나 휩쓸면서 작품성까지 인정받았거든요. 그야말로 영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이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영화 닥터 지바고가 사실은 원작 소설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초점이에요. 영화는 유리와 라라,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거의 모든 걸 집중합니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원작 소설에서 이 사랑 이야기는요,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더 큰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틀, 하나의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 진짜 이야기가 뭐냐? 바로 역사와 예술, 그리고 거대한 이념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깊은 철학적 질문이었죠. 주인공 유리 지바고라는 인물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영화 속 지바고는 사랑 때문에 고뇌하는 낭만적인 의사잖아요. 하지만 소설 속 지바고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사상가입니다. 그는 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인간의 삶에 폭력을 가하는지 꿰뚫어보고 집단주의가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고뇌하는 비판적 지식인이었던 거죠. 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라라는 주로 보호가 필요한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그려지죠. 하지만 원작 소설의 라라는 훨씬 더 강인하고 주체적인 여성이에요. 지바고와 대등하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지성을 갖췄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소설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바고에게 라라는 그냥 사랑하는 여인을 넘어서 그가 미치도록 사랑스럽고 소중하며 유일한 조국인 러시아,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이야기는 사실 혁명 때문에 상처 입은 조국 러시아의 운명에 대한 거대한 은유였던 셈이죠. 아니 그럼 할리우드는 왜 이렇게 중요한 원작의 깊이를 덜어내고 그저 로맨스에만 집중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원작 소설 닥터 지바고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냉전 시대 소련이라는 거대한 체제를 뒤흔들었던 말 그대로 정치적인 폭탄 같은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작품을 쓴 사람이 바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입니다. 이분은 원래 소설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소련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닥터 지바고는 그가 평생에 걸쳐서 쓴 그의 유일한 장편소설이었죠.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 이게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1956년에 소설이 완성됐는데 소련 당국이 이거 10월 혁명을 비판하는 내용이잖아? 하면서 출판을 금지해버려요. 결국 책은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간되고 이듬해에 파스테르나크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소련 정부의 압박이 어떻겠어요? 조국에서 쫓겨날 것이냐 아니면 상을 포기할 것이냐. 그는 결국 수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소설이 자신의 고국 러시아에서 정식으로 출간된 건 무려 30년이 지난 1988년이었습니다. 도대체 책 내용이 어떻길래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막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단이라는 이데올로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자유로운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만 했던 그 시대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의 가치를 옹호했던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서구 세계에서 영화 닥터 지바고는 아카데미상 5개를 받으면서 최고의 영예를 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야기의 원작자는 세계 최고의 문학상인 노벨상을 눈앞에 두고도 조국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영화의 화려한 성공과 작가의 비극적인 삶, 정말 너무나 극명한 대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닥터 지바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유산으로 남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라라의 테마와 함께 기억되는 위대한 할리우드 로맨스 영화로서의 유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주의의 폭력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한 예술가의 치열한 저항이 담긴 문학적 걸작으로서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영화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선물했습니다. 반면에 소설은 모두에게 똑같아지기를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거죠. 그래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닥터 지바고의 이야기는 과연 비극적인 로맨스였을까요? 아니면 불의한 시대에 맞선 용감한 저항의 기록이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가 영화관 스크린을 볼 것인지 아니면 책의 첫 장을 넘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